인류의 조상을 그려보라고 하면 어떻게 그릴 거예요? 이렇게도 그릴 수 있고 이렇게도 그릴 수 있겠죠. 그럼 이렇게는요? 조상이라고 하기엔 너무 다르게 생겼나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동물이 인류와 다른 육상 동물들의 공통 조상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몸속에 남아있는 물고기의 흔적에 대한 이야기 시작합니다. 찰스 다윈의 진화론에 의하면 생명체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유전적 변이를 통해 진화해요. 인류는 진화 과정에서 털이 사라지기도 했고 꼬리는 퇴화돼 꼬리뼈라는 흔적 기관만 남아있죠. 그렇다면 손은 어떨까요? 손은 처음부터 우리의 몸에 달려 있었을까요? 아니면 진화 과정에서 새로 생겨난 것일까요?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는 무려 4억 년 전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4억 년 전 지질 시대인 대봉기에는 어류의 시대라 불릴 정도로 다양한 어류가 등장했어요. 그 중에는 몸 길이가 9m 이상의 이렇게 무섭게 생긴 동클레오스테우스라는 포식자도 있었죠. 대봉기 초기에는 우리처럼 척추를 가진 동물들은 모두 물속에서 생활하고 있었어요. 전부 물고기였다는 말이죠. 그러다가 아주 천천히 유전적 변이가 일어납니다. 아가미와 폐를 동시에 가지고 지느러미 부위에 뼈가 자라난 육기 어류가 나타난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밥을 먹을 때, 설거지를 할 때, 컴퓨터를 할 때 매우 유용하게 사용하는 손이라는 기관은 바로 이 지느러미 부위에 자라난 뼈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대봉기 후기에는 알 수 없는 이유로 대기 중의 산소 농도가 급격하게 떨어졌어요. 물론 바닷속에 녹아있는 산소의 양도 줄어들었죠. 이런 환경 변화에서 살아남기 위해 해양 생물들은 산소가 조금이라도 더 많은 물 밖으로 나와야 했습니다. 이때 지느러미 속에 만들어 놓은 뼈가 빛을 발했죠. 폐로도 숨을 쉴 수 있고 단단한 뼈로 몸을 지탱할 수 있게 된 육기 어류들이 물 밖으로 몸을 끄집어낸 거예요. 이렇게 육기 어류들은 척추동물 최초로 육지에 첫 발을 딛게 됩니다. 마치 아폴로 11호의 닐 암스트롱이 달에 첫 발자국을 남긴 것처럼 말이죠. 육지로 올라온 육기 어류의 일부는 양서류로 진화합니다. 그리고 그 양서류의 일부는 파충류로 진화하고 파충류는 또 포유류로 진화하죠. 결국 4억 년이란 시간이 흘러 인간이 탄생하게 됩니다. 우리의 손도 함께 말이죠. 육지에 첫 발을 디뎠던 그 육기 어류들이 우리를 포함한 모든 육상 동물들의 조상이었던 거예요. 우리는 이런 이야기들을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사람의 팔은 위팔뼈 1개와 노뼈와 좌뼈라고 부르는 아래팔뼈 2개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 아래는 여러 개의 손목뼈와 손가락으로 구성되어 있죠. 그런데 이 공식은 고양이와 닭과 같은 다른 동물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소닉 더 해치호그라는 이름의 이 단백질은 우리 몸이 손을 만들 때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요. 이 단백질이 부족하면 손가락이 4개만 생길 수도 있고 반대로 너무 과하면 손가락이 6개가 될 수도 있어요. 심지어 손이나 다리가 만들어지는 위치에 반대쪽에 이 단백질을 주입하면 마치 거울에 비친 것처럼 다리가 하나 더 생겨나는데 이 방법으로 닭다리가 4개인 닭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시카고 대학의 연구팀은 이 단백질이 어류인 홍어의 지느러미 부위에서도 똑같은 역할을 한다는 것을 실험을 통해 증명하기도 했죠. 어류와 다른 육상 동물들이 겉으로 보이는 형태는 매우 다르지만 유전적인 공통점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동물들의 배아를 비교해보면 유사성은 더욱 분명해집니다. 배아는 정자와 난자가 만나 세포 분열을 시작한 후 태아가 되기 전까지를 말하는데 모든 배아는 머리, 몸, 꼬리로 구분할 수 있고 배아의 목 부분에서는 부풀어 오른 모양의 인두궁을 공통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인두궁은 물고기의 몸에선 아가미를 지탱하는 아가미궁이 되지만 사람의 몸에선 턱과 귀, 후두의 연골을 형성하게 되죠. 귀 옆에 작은 구멍이 나는 선천성 이루궁이 아가미 퇴화의 흔적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몸속의 물고기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